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3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우린 PTS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 차트입니다. 어저께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 현재 또 27%가량 장중 급등 이후에 현재 24%가량 상승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어제 8%가량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은 4%가량 상승이 나왔죠. 어제 8%가량 상승이 나왔으면은 오늘은 갭이 더 벌어져야 돼요. 최소 12% 이상의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캔들의 길이가 더 짧아져야 상한가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띄웠던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서 발생될 만한 매도 물량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 그 거래량 증가가 멈춰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속된 표현으로 돈을 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혹시 이런 패턴으로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종가상 전일 거래량 분명히 보시고요. 전일 대비 거래량 보시고, 그리고 전일 대비 이제 상승폭, 어제는 8% 상승, 오늘은 4%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가 상승이 일시적으로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상한가 가야 됩니다. 어제 8% 떴기 때문에 오늘 12%가량 무조건 떠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뒤집는 건 또 상한가에 안착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거래량이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게 되면서 거래량 뒤집었다, 이건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이라 보기 힘들겠죠. 변수가 상당히 많죠.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건 결국 삼성전자가 또 불을 질렀습니다. 삼성 대형 M&A 진행 중, 한종희 부회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죠.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 많이 보세요. 여기 좋은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인수합병 진행 중, 조만간 큰 선언.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워낙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M&A 진행 중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보면 된다. 조만간 큰 선언을 하는데 국내 조그만 기업들, 뭐 기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PTS 같은 이런 그 스몰캡을 인수하는데 조만간 큰 선언을 한다라고 저 봐야 될까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한 25% 올랐기 때문에 아마 한 1300억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300억, 1400억. 1400억짜리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조만간 큰 선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란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지 않는 건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고 뭐냐면 조만간 큰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쪽에 M&A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희만을 인수를 했던 것처럼 아마 해외 기업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로봇 쪽으로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로봇 하드웨어 쪽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게 되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M&A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름이 있는 기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미국 쪽에 예상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명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요. 뭐 어쨌든 이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의 어떤 시세 흐름은 단순히 시세적인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로 인한 테마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우린 PTS가 인수가 된다라고 보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같이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요.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린 PTS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조정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매수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인데 일단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업체인데 바이오 업체들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또 원숭이 두창, 급성 간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너무 테마성 흐름이 나오는 게 좀 아쉬워요. 본업인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쪽으로도 모멘텀이 돼줘야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DNA 구조, RNA 구조 이런 것들이 화학적 반응이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나요. 특히나 RNA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상당히 불안한 구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발생되는데 이 화학적 반응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이.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임상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전에 2015년도인가요? 그때 있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이 아직 일상도 안 끝났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바이러스 정말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고 뭐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이란지 임상 소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기반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의 출발과 상승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났죠. 21선과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후에 28,000원 부근에서 진정세를 보이고 그러나 21선 회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골든 크로스 이전과 이제 이후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뭐 10만 주 이하 거래량에서 20만 주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를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애매해요. 결국 주가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애매하다라는 걸. 그리고 현재 또 10만 주 전에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본다라면 골든크로스 이전의 거래량과 골든크로스 이후의 거래량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골든크로스가 낮지만은 주가의 상승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에이비온이라는 종목들처럼 현재 그 임상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에이비온도 임상 일상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좀 전환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21선이 옆으로 눕게 되면서 5일선이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우상향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21선보다는 아무래도 5일선 지지 여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분기점을 한번 잡아보게 되면은 요거는 28,000원에서 32,000원 구간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밴드가 좀 넓죠. 그래서 첫 번째 방송에서 28,000원에서 32,000원 구간에 분기점을 설정을 했는데 32,000원 부근에 좀 분기점을 설정을 했어요. 설정해서 일단은 분기점은 28,000원과 그리고 32,000원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 들어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 추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일단 3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최소 28,000원 그리고 최대 3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 번째 방송에서 32,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000원까지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